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지금 양평을 가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현수막이 막 걸려있대요. 고속도로 전면 백지와 가짜뉴스로 선전선동하는 민주당아 양평군민이 호구냐 이렇게 써있고, 네, 가짜뉴스로 선전선동하는 민주당은 심각히 각성하고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양평군에 가면은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건 양평군에 계신 분들은요 알고 계십니다. 이게 민주당의 가짜뉴스고 선전선동이라는 것이요. 네, 그게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실제 그래서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에 항의 방문을 하러 갔대요. 현장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양평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민주당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원안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원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선산이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기존안이 아니라 변경안이라는 겁니다. 변경안. 네? 변경안. 실제적으로 양평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IC가 없는 원안은 반대한다, 우리는 변경안을 원한다 라고 지금 민주당 당사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뭣도 모르면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양평 국민들의 민심을 알고 있는 겁니까? 양평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의 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양평 국민들은 왜 변경안을 요구하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구 때문입니다. 인구.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양평군 인구수가 12만 1726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양평읍, 강산면, 용문면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고속도로가 뚫려야지만 실제적인 양평 국민들, 가장 많은 양평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변경안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요거 수면 위로 띄워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드디어 이게 수면 위로 떴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자 조선일보입니다. 보세요. 1안보다 2안 때 양평 인구의 2배가 혜택을 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환경 파괴까지 적다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 요구하는 원안보다 변경안일 때 양평 인구의 2배가 혜택을 보고 심지어 환경 파괴까지 적은데 원안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친구 여러분? 당연히 변경안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실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원안대로 가게 되면요, 원안대로 가게 되면 혜택을 보는 양평 국민들이 몇 명이냐? 24,106명입니다.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정도. 그런데 변경안대로 하게 되면요, 몇 명이 혜택을 보게 되냐면요, 41,867명이에요. 4만 명이 넘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약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가. 그러면 물론 서종면과 양서면에 계신 분들도 네,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2만 명이 계신 분에게 고속도로를 깔아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4만 명이 사시는 곳에 고속도로를 깔아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곳에 살고 있는 곳, 4만 명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고속도로를 깔아드리는 게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자, 바로 이렇게 변경안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이게 김건희 여사의 선산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은 지금 뭐 개딸인지 개 아들인지 누구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뭐 헛소리를 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듣다 보면 지가 알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오전 7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게 댓글 달고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리고 뭐 저한테 고발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발하세요. 제가 무고죄로 바로 대응해드릴게요. 네. 옆에 제 변호사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고발 꼭 하세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이 변경안을 누가 먼저 요구했던 거냐? 알고 보니까 민주당 군수가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군수가. 네? 이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바뀐 것처럼 선전선동을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걸리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종점 놔두고 강화 IC를 만들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양평 JC를 그대로 두고 강화 IC는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누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L자로 만듭니까? 네? 아니, 고속도로는 최대한 이렇게 쭉 뻗게 만드는 게 고속도로 아니에요? 누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커브길을 만들어요? L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강화 IC면은 강하면 정 가운데다 만들어야지. 강하면 맨 끝에다 꼬다리에다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강화 IC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커브길을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냐?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로 네, 원안 종점 일대의 대지주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요구안대로 만약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라면 양평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는 아주 그냥 호재를 불렀었더라는 거죠. 아주 그냥 미소를 지었었다라는 겁니다. 네, 딱 걸린 거죠. 민주당이 딱 걸린 거죠. 아주 그냥. 자, 그러면 민주당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말로는 지금 이렇게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특혜라면서요.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거는 누구 특혜입니까? 민주당 출신 정 양평 군수의 특혜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네. 내로남불이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그게 김건희 여사 특혜면요, 양평 군수,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도 똑같이 특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책임져라. 민주당 주장대로라면은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도 똑같이 뭐 하는 겁니까?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자, 민주당이 말했습니다. 이거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검찰의 수사도 받아야 된다. 똑같이 수사받게 만들고 똑같이 감사받게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한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양평군에 큰 땅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 정동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도 뻔뻔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민주당 출신 전 정동균 양평 군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송 변경 주민 요구를 못 들었다. 본인은 주민 요구를 못 들었대요. 네? 아니, 첫 번째, 주민 요구도 못 듣고 고속도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일단 이거 말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이런 말을 가지고 한겨레가 이걸 또 단독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도로 종점 변경 여론 없었다. 원희룡이 가짜뉴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그대로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정말 주민 요구가 없었는지, 더 나아가서 정말 민주당이 몰랐는지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출신 전 양평 군수인 정동균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이거 팩트체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내가 홍군형을 내주겠어. 홍군형을. 자, 친구 여러분 보십시오. 문건 내용이 뭡니까? 양평군 읍면 간담회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양평군 읍면 간담회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 분명히 그럼 민주당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보고서 만든 거예요. 자, 거기에 보시면요. 간담회 내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강화면 구간 IC 설치. 있네. 아니, 본인들이 양평 고속도로 간담회 내용에 들어가 있네. 본인들이 보고서 만들었네요. 간담회 열었네. 아니,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놓고 안 했다고요? 네? 우리 양평 군수님, 전 양평 군수님,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놓고,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두시고서는 주민 요구를 못 들었다고요?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네?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놓고? 그럼 이 간담회는 양평 군민들이 아니라, 딴 사람들 데리고 온 겁니까? 뭔 소리야, 도대체가. 네? 물어보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친구 여러분?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나서 민주당이 뭐까지 했냐면요.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보고서까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 보고서까지 만들었어, 보고서까지. 네? 보십시오. 보고서 내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고서 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추진 계획, 타당성 조사 및 설치 단계에서 IC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 뭡니까? 주민 의견 청취, 견해. 네? 주민 의견을 들었대요. 주민 의견을. 이렇게 주민 의견을 들어놓고 주민 의견을 안 들었다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웃겨 죽겠어. 더 웃긴 건 이걸 언제 들었냐. 일시를 보십시오. 2021년 4월 28일. 2021년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2023년. 2021년 4월 달에 이미 민주당이 간담회도 열었고 심지어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이 간담회와 보고서를 만든 직후에 양평군에서 문건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자, 양평군에서 문건을 만들어요. 자, 그 문건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양평군 읍면 간담회 실시에 따른 건의사항 추진계획 뭡니까? 요청. 네? 아까 보여드렸던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간담회와 관련돼서 양평군이 그 간담회 열렸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문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양평 군수라고 써 있잖아. 양평 군수. 이때 양평 군수가 누구였습니까? 양평 군수가 정동균 아닙니까? 정동균. 네? 아니, 그 양평 군수 이름으로 정동균이가 이렇게 문건을 만들어 놓고서는 간담회 보고서까지 다 알고서는 뭐라고요? 주민 요구를 못 들었다고요? 야, 아주 그냥 거짓말을 적당히 해라. 네? 거짓말을 적당히 해라. 문건이 나왔다. 딱 걸렸다. 민주당은 더 이상 선전선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정동균 씨는요, 거짓말을 할 거면요, 적당히 하세요. 딱 걸렸어요. 자, 뭐가 걸렸냐면요, 지금 양평 군수 지금 땅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고속도로 원안 종점 일대에
양평 군수 땅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약 3,000평 가량의 지금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대요. 자, 정정군수는 산속에 있는 땅이라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산 너머에 갈 수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약 300평 땅이라고 하는데 3,000평이 아니라 300평 땅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산속에 있는 땅이라 전혀 활용이 안 된대요. 산 너머에 찾아갈 수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여기에 찾아가 봤더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찾아가 봤더니 아니 활용이 안 되는 차가 왜 있어? 네? 활용이 안 되는데 막 차가 있어. 활용이 안 되는데 여기 막 빌라가 뭡니까? 별장이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되는데 바둑이가 막 길가를 따라다녀. 이렇게 막 길이나 있어요. 길이. 야 이걸 보고 누가 활용이 안 된다고 될까? 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활용이 안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막 건물이 지어져 있고 자동차가 다니고 우리 댕댕이가 막 이렇게 활보를 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야, 과연 이걸 보고 활용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해명 좀 해주세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반드시 해명해 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가짜 뉴스 제대로 걸렸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사과를 하세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가짜뉴스 사과 문책하면 백지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하고 가짜뉴스를 말한 사람에 대해서 문책을 하면요 백지화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한테 제안을 할게요. 다 할 필요도 없어. 딱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누구냐? 자, 이중에 후보군이 있습니다. 이중에 후보군. 자, 시청자 여러분 누구한테 시킬까요? 네, 누구한테 시킬까요? 딱 뭡니까? 보이는 얼굴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흑석 선생. 네, 나 흑석 선생 사과 한번 받아보고 싶어. 네, 우리 가짜 뉴스의 선봉자 흑석 선생이 사과를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퉁 쳐줄게요. 자, 흑석 선생이 사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는 겁니까? 없던 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흑석 선생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 제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안 된다. 끝났다. 이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얽어매가지고 어떻게든 총선용으로 써먹어 보려고 했는데 원희룡 장관의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팩트체크가 더 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가짜뉴스 선전선동이 오히려 더 민주당에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예상인데요. 아마 오늘부터는 민주당이 양평의 이응자도 안 꺼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양평의 이응자도 안 꺼낼 수도 있어요. 과연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지켜보고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도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저는 이거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해법 찾으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주민투표, 여론조사로. 뭐 하면 됩니까?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방안대로 하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장 원하는 방안대로. 가장 원하는 방안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아니겠어요. IC가 있는, 없는, 원하는, 반대한다. 변경한 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이 주민투표 여론조사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깜빡하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김남국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김남국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야, 참 김남국이 참나 야, 참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자, 김남국이 오랜만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친구 여러분. 네, 김남국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 글이 길어요. 뭐 글을 뭐 이렇게 뭐 길게 썼습니다. 길게 썼는데 뭐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뭐 딱 간추려가지고 딱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가난 코스프레 안 했다. 대선 자금 세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야, 우리 김남국씨 가난 코스프레 진짜 안 했습니까? 진짜 안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가난하진 않았잖아. 네? 코인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으면 가난한 건 일단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럼 김남국이 지금 매일 라면만 먹는다라는 건 이건 가난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간 거 이거 가난 코스프레 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본인 SNS에 올렸잖아요. 저렴하고 깨끗한 모텔 이용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 없습니다.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습니다. 이거 가난 코스프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안 그래도 국민들 짜증나 죽겠는데 네? 짜증나 죽겠는데 참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야 우리 국민들이 까먹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김남국의 이 가난 코스프레, 라면만 먹는다는 코스프레, 구멍난 운동화, 김남국의 이 모텔 드립, 이거 우리 국민들이 까먹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무엇보다 전 참 웃긴 게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아니 왜 그렇게 대선 자금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대선 자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과 관련돼서나 얘기 잘하세요. 네? 본인 관련돼서만. 왜 이렇게 대선 자금에 김남국이는 발끈을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코인이 정말 김남국께 맞는지, 더 나아가서 그 코인 초기 자금이 정말 김남국께 맞는지가 더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검찰, 김남국과 매수 닮은 코인 지갑을 10개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의 투자 성향을 보면 너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김남국이 손만 대면은 모두 다 코인이 뜬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김남국이 무슨 투자의 귀재도 아니고, 네? 어떻게 김남국이 손만 대면 모두 다 코인이 뜹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투자 패턴과 관련돼서 똑같은 코인 지갑이 10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김남국과 수사 관련된 수사들이 더 그물망이 촘촘히 짜지고 있다. 그렇다면 김남국과 유사한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다라면 김남국과 관련된 수사가 더 촘촘히 짜여지겠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준석이가 큰일이 났어. 준석이가. 네, 지금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건 제가 좀 더 팩트 체크를 거듭한 이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또 하나의 수사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사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 이석기 사건 수사에서 빠진 의혹도 검찰이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을 당시에 용역 특혜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어떤 용역 특혜가 있었냐면요, 통진단 자금줄을 의심받은 단체에 이재명이 용역 특혜를 주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수사를 할 때 이재명이 쏙 빠졌습니다. 왜 이재명이 쏙 빠졌냐?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냐면 김수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수남이 누굽니까? 바로 50억 클럽에 있는 사람이에요. 50억 클럽. 네? 연결고리 드러나시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용역 특혜를 주었는데 그 용역 특혜를 받은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통진당 자금줄을 대줬다라고 의심받는 단체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이 쏙 빠졌는데 그 빠질 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김수남이었고 김수남은 대장동 50억 클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돼서 곽상도, 박영수를 넘어서 김수남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 검찰의 수사가 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똑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 권순일도 저는 조만간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일도요.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좋아요가 진짜 반토막도 안 돼요. 네,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네, 저는 한 달 정도 통영에 좀 있을 예정이고요. 이 통영에서 잘 먹고 잘 쉬면서 빠르게 회복해가지고 옛날처럼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우리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면서 방송 이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